창조 경제를 기치로 내걸고 출발한 박근혜 정부. 어느덧 2013년이 지나고 2014년을 맞이했다. 창조 경제란 두뇌가 있는 민족에게 준 하나의 축복이다.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다. 이제 올해 2014년은 창조 경제의 발현 및 성장기가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창의적인 인재 양성이야말로 창조 경제의 출발점이다. 이제는 1% 국민의 R&D 더하기 나머지 99%의 풍부한 상상력, 이 두 개를 합쳐서 창조 경제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새 비전 코리아를 위해 2014년 창조 경제가 나아갈 길은 무엇인가? 인물 포커스 미래창조과학부 윤종록 차관을 만나본다. 네, 새해 들어서 처음 인사드립니다. 이 창조 경제란 말을 만드신 중추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죠. 미래창조과학부의 윤종록 차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해 이렇게 많이 바쁘실 텐데 프로그램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연초라 많이 바쁘시죠? 어떻게 지내십니까? 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고요. 올해는 말띠죠. 이제 말띠가 시작됐기 때문에 말처럼 좀 우리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뭔지 여러모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창조 경제란 말을 우리가 듣기 시작한 지도 이제 1년이 돼 갑니다. 이게 처음에 등장한 것은 언제부터였죠? 우리나라나 외국에서 어떻습니까? 물론 창조 경제란 용어를 쓰기 시작한 거는 한 10년 가까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창조 경제라는 거는 과학 기술을 근간으로 해서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그동안에 우리가 보이는 물건을 잘 만드는 것도 경제의 중요한 부분이었지만은 앞으로 우리나라나 이렇게 그 과학기술이 앞서가 있는 나라들은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열어가는 그런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 그래서 저는 창조 경제는 이번 정부의 어떤 그 경제 정책이다라기보다는 창조 경제란 아마 21세기에 우리 대한민국처럼 자원은 없지만은 두뇌가 있는 민족에게 준 하나의 축복이다. 이건 정책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이 창조 경제 얘기할 때 우리 차관께서도 이제 그런 것을 많이 인용을 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모델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이제 우리랑 비슷하게 자원이 없고 굉장히 그 중동의 그 열강들 속에서 이렇게 굉장히 경쟁력을 나타내는 나라인데 이스라엘의 창조 경제는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를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는 이유는 우리나라 남한에 5분의 1밖에 안 되는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청남북도 정도 되는 면적이고 인구는 77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울 인구보다도 적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나라가 자원이라고는 거의 없는 나라고 그런 과정에서도 21세기에 새로운 어떤 그 경제 패러다임을 이끌어 나가는 주도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굉장히 많다. 소위 말해서 자원이 없지만은 두뇌를 가지고 먹고 사는 방법을 극명하게 보여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 나라를 분명하게 한번 짚고 벤치마크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스라엘을 제가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우리도 이제 ICT 강국인데 창조 경제 타운이라 그래서 온라인 상에서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으기도 하고 거기에 또 덧붙이는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입히기도 하고 또 이게 이제 오프라인으로도 또 활성화시켜 나간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창조 경제 타운이라는 발상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그럼 우리나라 경제가 그동안에 창조 경제가 아니었느냐? 우리나라 경제는 이미 창조 경제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우리나라 경제는 R&D라는 강력한 툴을 통해서 경제가 성장했다. 근데 R&D라는 거는 우리나라 국민의 1%도 안 되는 연구소, 대학에서 만들어내는 연구 결과물을 경제로 피드백하는 것이라고 본다면은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이나 이런 나라에서 배워야 될 것은 나머지 99%의 국민들, 석사, 박사가 아니더라도 가정주부, 학생 또는 퇴직자까지 포함해서 나머지 99% 국민도 R&D는 할 수 없을지언정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 그래서 저는 그걸 IND,
Imagination and Development. R&D와 좀 다르게요. 네. I&D. 예. 그래서 1% 과학자들의 R&D가 우리 경제를 먹여 살렸다면은 이제는 1% 국민의 R&D 더하기 나머지 99%의 풍부한 상상력, 이거를 통한 I&D, 이 두 개를 합쳐서 창조 경제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어떤 혁신이나 이노베이션이라는 것은 거대한 과학기술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상상력이 과학기술과 접목을 해서 그게 창조 경제의 씨앗으로 발현이 된다면은 이 창조 경제의 씨앗이 어딘가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벽신은 땅에 떨어져야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까? 창조 경제의 상상력에서 발생한 씨앗은 비옥한 디지털 토양에 떨어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디지털 토양은 이미 우리가 완비가 돼 있는 거나 그래서 마찬가지니까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디지털 토양이 비옥한 나라이기 때문에 유리하죠. 창조 경제를 위한 논밭은 아주 비옥한 논밭을 갖추고 있다. 단지 우리 젊은이들이 겁없이 도전하는 상상력, 그걸 또 과학기술과 접목하는 힘, 이 두 개가 결합해서 좋은 씨앗만 만든다면 우리는 아주 좋은 토양을 가지고 있다 해서 저는 창조 경제에 관한하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여건에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예. 도전하는 일만 남았다. 그래서 그 상상력이란 것을 자극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가 창조 경제 타운을 만들었습니다. 예.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creativekorea.or.kr 예. 거기에다가 아이디어를 등록을 하게 되면은 약 3,000명이나 되는 우리 그 멘토들이 그 아이디어를 지켜보고 있다가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아이디어를 픽업을 해서 같이 상담을 해주는, 그래서 그 결과가 아주 좋으면은 특허로도 연결해주고, 더 좋은 것은 바로 비즈니스 모델로 해서 기업과 연결해서 그 아이디어가 상품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프라인에서도 필요하다 해서 앞으로 전국에 있는 도서관, 그 다음에 이런 과학관, 이런 부분들 단계적으로 무한 상상실이라는 공간으로 바꿔갈 생각입니다. 예, 여기 지금 보니까 과천과학관에도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무한 상상실에 직접 오시면은 예. 거기서 아이디어를 실험도 하고 토해내면은 여기에 있는 그 도우미들이 그 아이디어를 특허나 또는 비즈니스 모델로 연결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 3,000명의 멘토는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3,000명의 멘토는 과거에 벤처를 읽어보셨던 분들, 또는 예. 벤처를 했다가 실패하신 분들, 기타 여러 영역에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로 저희들이 구성을 했고요. 이 3,000명은 100% 자발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들이 자신들의 노하우와 경험을 이렇게 후배들한테 또 전수해주는 그런 또 좋은 교류의 장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은 역시 실패를 했던 성공했던 그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것을 의무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런 자산들을 모아서, 그다음에 해외에서 유수의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다가 리타이어 하신 분들이랄지, 또는 예. 국내 연구소에서 퇴직하신 분들, 또는 학교 선생님, 네. 또 실제 기업을 경험하신 분들, 뭐 이런 부분들을 모아서 그분의 그 자산을 젊은이들에게 피드백하는 그런 채널을 갖자 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참 고마우신 분들이네요.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이렇게 응모하시는 그 건수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난 9월 30일 저희들이 오픈을 했는데요. 예. 온라인으로 하루 평균 100건 정도가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심사를 해서 특허로 연결하는 부분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은 이제 연결되는 과정에 있고, 앞으로 이 부분이 더 많이 알려지게 되고, 또 심지어 뭐 초등학생들 또는 가정주부들에게도 많이 알려지게 된다면은 일상생활에서 재미있게 경험했던 부분들이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로 연결된다거나 또는 특허로 연결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사례가 널리 또 알려지게 되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 관심을 두게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조경제타운도 결과적으로 그런 아이디어를 모았을 때 이게 좀 더 활성화가 되거나 어떤 이렇게 좀 제품의 상용화가 돼야 되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독려해 줘야 되지 않냐, 그런 의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좋은 아이디어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저희들이 필터를 해서 예. 특허로 바로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고, 예. 그리고 창조경제타운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운영하고 있지만은
미래 창조 과학부만의 힘으로 성공할 수 그렇죠.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특허청이랄지 또는 뭐 기술을 담보로 해서 그 자금을 빌려주는 이런 그 금융 시스템이랄지 이런 부분이 다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사례가 하나 성공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우리 국민들이 이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관계 부처가 창조경제타운에 대해서 같이 힘을 합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타운의 오프라인 활동 중에 하나로 이곳 과학관에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무한 상상실이 있던데 뭐 3D 프린터도 있고 아주 여기 학생들의 참여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무한 상상실은 올해도 계속 더 발전시켜 나가시는 거죠? 저희들은 궁극적으로 예. 전국에 있는 모든 도서관, 그 다음에 전국에 있는 그 과학관 예. 또는 심지어 그 동사무소의 그 주부들이 모이는 공간, 주민센터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주민센터, 예. 그다음에 뭐 우체국, 다양한 모델로 무한 상상실을 한번 키워볼 생각이고요. 무한 상상실 중에서는 뭐 3D 프린터를 통해서 자기 아이디어를 구현해 본다랄지, 네. 또는 뭐 스토리텔링 클럽 같은 거를 네. 만들어서 문학에 소질 있는 분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계속 연결해서 구성해 나가면서 영국의 해리포터처럼 어마어마한 대작이 나와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라고 봐지고, 그래서 무한 상상실은 장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델로 저희가 발전시켜 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반 국민들의 아이디어가 사업화 및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이버 공간, 창조경제타운이 문을 열었다. 창조경제타운은 누구나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다. 접수된 아이디어가 성공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으면 전문가 컨설팅, 멘토링, 시제품 제작 등 오프라인 지원이 이어진다. 이번에 구축되는 창조경제타운 사이트 활성화를 비롯해서 실제 청년 창업가 배출을 위한 대학 창업교육 확충, 창업연대 보증과 같은 창업 초기의 투자 리스크 완화 등을 적극적으로 강구했으면 합니다. 인천 부평의 한 약국. 이곳엔 정부가 내놓은 창조경제타운의 실질적 도움을 받은 이가 있다. 바로 황재일 약사다. 매일 손님에게 약을 지어주는 그는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곧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처음에 이제 글을 올리고 나서 그 창조경제타운 오프라인 멘토링 워크숍이라는 데서 좀 참석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그 관련 전문가들 앞에서 그 프레젠테이션을 했고요. 그 내용을 좀 좋게 보셨는지 시제품을 한번 만들어 보자. 지금 나와 있는 제품보다 조금 더 아이디어를 가미해서 실용성 있게 만들어 보자라는 그 제안이 오셔서 저희 인천에 있는 한국 그 생산기술연구원 그 박사님들이 도움을 주셔서 시제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와 정부기관의 담당자가 참석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선별하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멘토링 워크숍. 황재일 약사의 아이디어를 듣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윤길상 박사가 멘토로 나섰다. 황재일 약사의 아이디어는 복용 여부 확인이 가능한 약 보관함이었다. 장기간 약을 복용하는 이들은 자신의 약 복용 사실을 쉽게 잊고 지나치기도 한다. 황재일 약사는 기존 방식으로 약을 제조하며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 싶었고 여러 회의 끝에 새로운 시제품이 완성됐다. 이 제품은 약병을 한번 열므로써 요일이 지나가기 때문에 자신의 약 복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시중에 빨리빨리 필요하면 좋겠다라는 그 소비자 욕구가 있어서 회의를 일주일에 2-3번씩 해가면서 저희가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이 제품이 시장에 나와서 어떠한 효과를 발생할 수 있을지 그 소비자께서 그걸 너무나 알고 싶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기간을 좀 굉장히 단축시켜서 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한 2주 제작 기간을 가져서 이 제품이 나오게 된 거죠.
연구타운에 아이디어를 게시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탄생한 제품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황제일 약사의 약 보관함도 창조경제 박람회에 전시되는 결과를 얻었다. 생활 속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들이 가장 필요하고 또 실생활에 쓸모 있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누구나 그런 작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발전을 시켜 나가다 보면 우리 생활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되는 제품들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그게 어떤 그 경제적인 부가가치로까지도 발전될 수 있고, 그것이 진정한 어떤 그 아이디어의 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ICT에 좀 너무 우리가 관심을 많이 두다 보니까 과학 발전의 기본이 되는 기초과학이랄까 이 어떤 원천 기술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소홀해지지 않는가라는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역시 그 과학기술이 경제에 기여해야 되는 부분은 뭐 당연한 부분이고요. 예. 과학기술도 크게 나누면 이제 중장기적으로 기초과학을 튼튼하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쇼텀으로 과학기술에서 나온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바로 비즈니스로 연결하는 것, 그걸 저희들은 R&D가 아니라 R&BD, Research and Business Development. 그래서 과학기술을 바로 경제로 연결하는 이 두 가지라고 본다면은 두 가지의 밸런스를 잘 유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GDP의 거의 뭐 4.5% 정도를 과학기술에 투자를 하고 있고, 과학기술에 투자한 전체 그 예산의 약 40%를 반드시 기초과학에 투자하도록 또 의무화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 경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비즈니스를 개발하는 쪽에 역점을 둔다 하더라도 기초과학이 소홀히 다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뭐 가장 근간으로 끌고 가면서 그 바탕 위에서 우리 ICT를 통한 새로운 고부가가치의 창출,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지난 한 해 동안이 창조경제의 태동기였다면 이제 올해 2014년은 창조경제의 본격적인 발현 및 성장기가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2014년 창조경제 어떻게 구현하실 계획이신지 좀 소개해 주시죠. 역시 창조경제의 역동성, 소위 다이내믹스는 여러 영역이 역동성을 갖춰줘야 된다. 그래서 창조경제가 활발하게 움직이려면 교육이 굉장히 활발하게 거기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이 있어야 되겠다거나, 또는 우리 문화가 굉장히 수직적인 문화인데 좀 더 수평적인 문화로 폭을 넓혀 가야겠다거나, 그 외에도 금융 생태계가 지금 우리나라는 융자는 널리고 널려 있지만은 투자는 굉장히 귀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금융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은 융자의 풀을 가능하면 많이 빼내고 투자의 물로 가득 채울까, 이것도 금년에 우리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는 어떤 그 창조경제라는 우산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산의 가운데 손잡이 역할을 한다면은 손잡이 하나만으로 우산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뭐 그 중에 살도 있어야 되고 천도 있어야 되고 그 다른 부처와 협력하는 것이 우산살을 만드는 것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민간 섹터에서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해주는 힘, 그걸 이제 우산을 덮는 천이라고 봤을 때 민간 섹터와 그다음에 공공 섹터, 그다음 공공 부문 안에서도 각 부처와의 협력, 금년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금년 한 해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우선 손잡이가 되고 각 부처, 그다음 민간 섹터와 협력을 더 강화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 창조경제가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 청소년들을 이 창의적인 인재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창조경제가 앞으로도 두세, 세 배 더 올라갈 것 같은데요. 이 창의적인 인재 양성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창의적인 인재 양성이야말로 창조경제의 출발점이다. 예를 들어 본다면은 이스라엘 가봤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두 사람이 사과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이 사과를 서로 교환하면은 1인당 하나씩 갖게 되지 않습니까? 똑같죠. 근데 두 사람이 아이디어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아이디어를 서로 교환했습니다. 그럼 1인당 2개씩 갖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창의 교육의 알파요 오메가다. 그러면 아이디어를 우선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만들어진 아이디어를 서로 교환하는 게 중요하겠죠. 아이디어를 많이 만드는 수단이 뭐냐? 이게 토론입니다.
예. 그럼 만들어진 아이디어를 서로 교환하는 게 뭐냐? 그게 이제 질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교육의 특징은 토론과 질문이다. 모든 교육이 토론과 질문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육도 좀 더 창의적인 교육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제가 버스 타고 다니면서 그 인상 깊게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어느 초등학교 교실에서 눈이 녹으면 무엇이 됩니까 하니까 어떤 학생은 물이 됩니다 하는데 좀 창의적인 학생은 봄이 옵니다 이렇게 답을 쓴 거가 이제 뭐 정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좀 더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우리만의 이 특수한 교육 현실이 또 발목을 잡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문과 이과 통합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입시가 워낙 또 치열하고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씩 풀어나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겠습니까? 물론 이 교육에 관련된 이슈들을 하루아침에 다 풀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 이해 당사자들도 많고 예.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유한 문화가 있고 또 수직적인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뭐 하루아침에 이거를 해결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가능하다면은 우리 젊은이들의 두뇌에 잠재되어 있는 크리에이티비티, 소위 창의력을 어떻게 발현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가운데 개인의 역량을 딱 꼬집어서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앞으로 창조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교육뿐 아니라 전반적인 부분에서 우리 그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생각하는 자체를 좀 약간은 좀 창의적인 생각으로 바꿔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계속 들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거대한 어떤 과학기술만이 혁신을 일으킨다 이게 아니라 간단한 상상력도 과학기술하고 접목이 되면은 혁신을 위한 하나의 씨앗이 될 수 있다 해서 올해 우리 이 시청하시는 우리 젊은이들 네. 많은 도전, 그다음에 많은 상상, 그다음에 과학기술과의 접목, 그다음에 비옥한 디지털 토양에 뿌려지는 것,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다양한 그 서비스나 다양한 솔루션이라는 열매를 맺는 것, 이게 창조경제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차관님 모시고 창조경제 얘기 듣다 보니까 이 시간이 다 끝나가는 것도 지금 몰랐습니다. 끝으로 올 한 해 어떤 일을 주로 하고 싶으신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올 한 해는 작년에 우리가 창조경제라는 그 패러다임을 열기 위한 준비였다고 본다면은 예. 올 한 해는 그 준비된 그 범위 내에서 많은 분들이 아이디어를 더해 주셨고 네. 그 아이디어의 일부가 올해는 꽃을 피우고 그 꽃을 피우는 그 열매를 보고 더 많은 젊은이들이 도전하고 그래서 내년 내후년에는 창조 경제가 우리 사회 전반적인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네. 자리 잡기를 희망합니다. 예. 우리말에 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 말은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모으면은 더 큰 힘을 낼 수 있다는 뜻일 수도 있고요. 구슬이 서말이어도 껴오야 보배다. 많이 나온 아이디어들도 잘 이렇게 엮어 주셔갖고 좋은 제품으로 좋은 기술로 나오게끔 잘 돌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창조경제의 틀이 만들어지고 어느덧 여기저기서 가시적인 성과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2014년 새해에는 우리 국민들이 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성과들이 더 많이 나오길 기대하면서 인물 포커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